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86페이지고요. 제목은 탐욕스러운 사냥꾼입니다. 영문 제목은 Greedy Catchers. 지금 개념 여러분들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놓치면 안 되는 개념. 설계도라는 개념 이해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설계도. 그다음 상태 기억나시나요? 상태. 그다음 동기화 기억나시나요? 동기화. 지난 시간에 다 핵심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용어가 조금 변화될지라도 크게 혼란될 이유가 없어요. 설계도와 상태가 동기화된다. 자, 잘 기억을 해보세요. 쉬운 개념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심상화를 할 때, 자, 트랜스서핑 기본 개념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중거울이 있고, 에너지 공간이 있고, 가능태 공간이 있고, 물리적 세계가 있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내가 있고, 시간 안에 내가 있고, 여기서 내가 긍정사념, 심상화하려는 사념을 방사하죠. 방사하면 현실로 돌아오죠. 이중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이게. 그런데 이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다? 가능태 공간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설계도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 현실의 가능성, 나 자신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한다 이거죠. 선택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여기서의 나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느냐가 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공간에 있는 설계도를 동기화시킨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오고, 그죠? 여기 있는 게 저기로 가고 그러잖아요. 일치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면서, 그죠? 이게 동기화잖아요. 결국은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동기화 이랬죠. 근데 동기화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상태를 도외시하고 이것과 별개로 그냥 뭐 심상화, 상상, 막 무한한 상상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동기화의 열쇠고 그 동기화의 진전 속도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것들을 끌어오려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은 그냥 욕망으로 끝나버리지만 이것이 현재의 나의 상태를 내가 조율을 한다면 동기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실제로 현재화, 현실화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나의 상태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심상화를 할 때 그래서도 이 심상화가 현실과 분리되고 유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리되고 유리된다면 그냥 달콤한 상상, 욕망, 현실 부적응을 상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심상화라는 거는. 자,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내용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챕터 33, 32, 33이 주로 여기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쯤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3단계, 3단계란 말이 자주 나와요. 3단계.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설계도와 동기화하는 3단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어쨌든 3단계 얘기가 나오는데 이 3단계가 뭡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3단계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설계도와 현재 상태를 동기화하는 3단계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심상화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3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단계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3가지가 있다. 3가지. 뭐 하는데 땅머리를 사용해서 심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우리가 3가지 것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첫 번째, 다 우리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실 움직이기. 자, 이렇게만 쓰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쓰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 통제하기. 세 번째, 자기 자신 움직이기. 자, 요거를 오늘은 조금 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책에 나온 내용대로 이해는 하시겠지만 용어를 바꾸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저장하기가 쉬워요. 용어를 바꾸면 좀 쉬운 용어로. 물론 책에서야 뭐 원 저자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이제 실제 적용 면에서는 쉬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먼저 다시 한번 정리. 자, 뭘 주의해야 됩니까? 심상화, 다운머리 심상화할 때. 첫 번째는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도 자기 자신. 자, 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를 둘러싼 세계. 현실, 뭐 끌어온다, 창조한다 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 현실이죠? 보통 심상화가 이런 거죠. 이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네,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이제 현실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 통제하게 할 땐 뭐예요? 나 자신. 마네킹과 관련된 거죠. 이거 존재와 관련된 거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련된 거죠. 나는 어떤 캐릭터냐에 관련된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런데 심상화할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끌어온다 할 때 소유와 관련된 거. 뭔가 나 자신이 변화하고 싶다. 존재와 관련된 거. 이 두 가지. 그게 어디에 있다? 저 가능태 공간에 있다. 무수한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고 무수한 가능한 나의 다양한 버전들, 형태가 존재하고 그게 일종의 설계도로 존재하는데 지금의 나의 상태에 좌우된다. 끌어오느냐 마느냐, 동기화 여부가 지금 여기 나의 상태에 좌우된다. 그 상태를 좌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관심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현실을 움직이는 거. 이거는 주로 뭐와 관련되냐면 생각과 관련돼요. 사념, 심상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뭘로요? 다운머리로. 다운머리 활성화한 다음에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심상화, 사념을 방사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움직이기의 단계죠.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상화할 때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시죠. 그러나 요거 말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 이걸 어떻게 알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현실을 움직이기, 요건 다른 말로 끌어오게 해도 돼요. 끌어오기. 현실을 끌어오기 위해서 심상화, 다운머리 심상화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동기화되니까.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라. 그래서 자기 자신 통제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뭘 통제할까요? 이거는 태도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나의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나의 태도가. 내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주어진 어떤 펼쳐지는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의 나의 태도. 우연한 일이 벌어졌을 때의 나의 태도. 이 태도가 어떤 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첫 번째 단계에서 심상환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비참해. 아이고 나는 저게 간절히 됐으면 좋겠는데 눈 뜬 현실은 너무 비참하네. 아우 괴롭다. 제발 됐으면 좋겠네. 이러면 뭐예요? 나의 상태와 설계도가 동기화가 되질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왜?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때는 무한한 상상 속에서 달콤했지만 눈뜬 현실에서는 하나도 통제를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상태가 내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때 하는 심상화는 그냥 욕망의 도피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자기 자신 통제하기 뭘 한다고요? 나의 태도를 일관되게 한 방향을 유지해라. 그 태도가 뭐예요? 계속 그 사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현실에서의 행동, 태도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지속성, 지속되면서 일관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게 태도예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옛날로 돌아가. 이건 태도가 통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심상화했던 것과 일치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어떤 현실을 심상화하든 내 변화된 모습을 심상화하든 눈 뜨고서도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내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통제하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그 다음 단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간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라? 움직여라. 예, 움직이는 건 뭐와 관련되냐? 행동과 관련돼요. 행동. 방구석, 다음 머리 방구석 트랜스퍼 하지 말아라. 무언가 실천적인 행동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해라. 뭘 배우든, 네, 배우러 다니든, 정보를 수집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단계를 다 꾸준히 지속해야 돼요. 태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고, 계속 다음 머리, 네, 방사를 해야 되고, 행동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점검을 하시라. 보통 2, 3단계를 간과하고 있다. 2, 3단계 안 하고 1단계만 하는 것은 대부분은 욕망에 도피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부록이 나옵니다. 부록. 근데 중요한 부록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록. 첫 번째 부록 뭐예요? 사년 표시기. 사년 표시기를 사용해라. 언제? 이렇게 세 단계를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 이거 뭐야? 진짜 되네? 와, 뭐야? 이거 되네? 자, 이거 뭐죠? 되네. 사년 표시기. 요거를 사용해라. 사년 표시기. 그러면 훨씬 더 이 동기화가 가속이 붙는 거예요. 현실화가 가속이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잘 풀려만 갈까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트랜스퍼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다. 모든 게 100% 뜻대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파도가 온다고 무조건 서핑이 되는 게 아니다. 항상 서핑하기 좋은 파도만 오는 게 아니다. 얘기했죠? 그러나 트랜스서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올라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잠시 몸을 사려야 할지를 잘 분별을 하고 잘 처신할 수 있는 지혜와 감각을 갖고 있다. 그 이치를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3단계를 꾸준히 하는데 4년 표시기를 쓰기도 전에 뭐야 이거. 나는 이렇게 꾸준히 1번만 한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 다르게 가냐고. 나는 분명히 A라는 회사를 심상화했는데 왜 A라는 회사는 계속 떨어지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A라는 회사 계속 심상화했는데 계속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느낍니까? 실패, 낭패다, 실패다. 뜻대로 안 된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트랜스서핑이고 다운머리고 뭐야.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은 이생망이구나. 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태도. 어떤 태도예요? 어떤 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2번, 자기 자신 통제하기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눈 뜨자마자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조금만 뜻대로 안 돼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태도라는 거는 지속성, 일관성이라고 했는데 지속성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태도를 유지하려면 이전의 방식과 같은 결과가 왔을 이러한 새로운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됐을 때 더 쉽게 옛날의 반응이 나오기가 쉬워요.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렇지 하면서 그냥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거 조심해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려면 멈추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가 2, 3단계 다 중요한데 2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 정확히 말하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보여질 때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실패다라고 하면 안 된다. 실패가 아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부록 두 번째 유용함 찾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유용함 찾기 아주
다운머리에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죠, 이것도. 유용함 찾기를 해라. 그러면 너는 이 유용함 찾기를 하기 전에는 실패라고 여겼고, 실패라고 여기면 부정사념이 방사되기 시작하고, 부정사념이 방사되기 시작하면 1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루묵이에요. 왜? 내 상태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 상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저쪽에 희망찬 설계도를 계속 찝으면 뭐해요?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왜? 내 상태가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어떤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맞춰줘야 돼. 구비가 돼야 돼. 네? 파티에 가려면 파티 복장을 입어야 돼. 복장을 안 입었어. 빠꾸 다음에 벤치 먹는 거야. 벤치 먹는 거. 응? 그런 거예요. 조건을 맞추셔야지, 상태를. 그래서 이 실패한 이후에 나의 사념이 옛날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도루묵. 네. 오히려 그래서 뭐예요?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왜? 이걸 안 하는 순간, 2단계, 3단계를 안 하는 순간 중요성이 들어간 나의 심상화는 욕망의 배출구였거든요. 그만큼 땅에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낙차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예 이런 거 모르는 게 나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이런 걸 모르고 땀 흘려 사시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자, 그래서 실패가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유용함 찾기를 해라. 유용함 찾기를 하면 뭐가 된다? 실패도 성공의 일부가 되고 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서 나락으로, 이게 뭐예요? 펜듈럼 또는 유도전이죠. 일로 빠지는 함정에서 유용함 찾기를 하는 순간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성공의 가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하기가 지속되는 거예요. 유용함 찾기 하는 순간 지속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땐 당연히 사념 표시기를 하죠. 그러면 아싸 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 이때는. 아싸. 근데 실패했을 때 뭐예요? 유용함 찾기를 통해서 뭐예요? 괜찮지. 난 배웠으니까. 알겠어. 이런 거였군. 그럼 다시 반복이 안 돼. 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부록이 이 3단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기화의 알고리즘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동기화가 뭐예요? 현재 상태 설계도, 동기화, 현실 끌어오기. 이 동기화의 알고리즘은 요 3단계 플러스 사념 표시기, 유용함.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이 그림으로 다시 와서 3단계 행동을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머리에서는 영화 필름으로 비유를 하죠. 영화 필름, 이 현실을. 그래서 다양한 필름을 갈아타는 것이 현실 변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마네킹으로 우리의 존재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네킹 갈아타는 거, 옮겨 타는 것을 변화로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왕 이 영화 필름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필름 상영되는 극장을 떠올려 보세요. 극장 가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감상을 하죠. 영화를 감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보고. 여러분들이 막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보면은 인상이 탁 남아요. 인상이 남아. 그 다음에 마음이 올라와. 확 마음이 올라와. 이때 우리가 뭘 해요? 이제 태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뜻을 다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다 잡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인상적인 거, 강렬한 거, 아주, 의미 깊은 거, 뭐 이런 것들, 심금을 울리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반응은 태도의 변화가 옵니다. 태도의 변화가 오는데 이 태도의 변화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지가 되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행동이. 지속적으로 행동이 변화가 돼요. 태도와 맞물려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영상에서 내가 봤던
그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내가 꿈꿨던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차이를 아시겠죠?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제 3단계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3단계가. 그래서 첫 번째, 뭔가를 보죠? 예, 이게 이제 심상화예요. 심상화. 우린 뭘 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심상화할 때 그것을 영상으로 보죠. 이미지로 보죠. 그래서 보고, 심상화, 보고. 첫 번째, 보는 것. 근데 이 보는 게 보여지는 거, 누군가 게 아니라 누구 거, 내 거. 내 걸 보는 거야, 내 거. 두 번째, 보고 나면은 자기 자신 통제하기 이제. 이게 뭐야? 태도. 태도.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다 다지는 거죠. 네. 보고, 마음을 다지고. 세 번째, 행하고. 행함. 요 세 가지. 연결되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딱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이야기가 쉬워요. 용어가 막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네, 극장에서 영화 보고 태도 바꿔서 꾸준히 지속하고 행동이 바뀌니까 내게 됐다. 그때 꿈꾸던 거 보던 게. 근데 이 극장이 누구의 극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극장, 여러분의 다음머리 상영관, 심상화, 슬라이드 극장. 여러분들의 필름을 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뭘 심상하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극장이니까. 개인 소유예요. 마음껏 쏘잖아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연출, 감독, 극본 다 하잖아요. 주인공도 하고. 자, 그거를 볼 뿐만 아니라, 심상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영화 상영이 끝나면, 다운머리 끝나면 뭐 하라? 태도를 계속 다져라. 유지해라. 일관되게.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동력이 되는 게 뭐예요? 사념표시기 플러스 유용함 찾기. 성공했을 땐 사념표시기 아싸. 실패했을 땐 유용함 찾기. 배웠으면 됐어. 다음 세 번째. 뭔가를 땀 흘려서 꾸준히 지속하기. 자, 이게 알고리즘, 동기화의 알고리즘. 이렇게 꾸준히 지속을 할 때 여러분들의 다운머리 심상화가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이제 책 내용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책은 타프티 책입니다. 자, 이제 187페이지.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이미 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주어라. 마치 배우처럼 아주 진지하게 연기하여 상태로 진입하여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만든 그 환상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으로, 형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행동으로도 그러한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현실도 너희를 따라 믿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이제 제 용어로는 되자 타임이라고 그랬죠. 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예방주사로 여기다가 놔드리는 이야기는 이것이 현실 검증 능력을 상실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예, 요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건강한 심리적 상태에서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거지 전초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심리 치유, 치료, 에너지 정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그걸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복원하고 강화한 후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러한 치유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왜곡돼서 더 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자칫하면 그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다니죠. 여러분 아프면. 저도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러나 병원에 우리가 의존해서도 안 되죠. 건강 염려에 빠져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현대 의술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죠. 네. 할 수 있다면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면역력을 기르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합당한 게 맞지만 병원이 필요한데 안 가. 어디 부러졌는데 안 가? 그건 또 너무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것. 이러한 관점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컨트롤 능력이거든요. 상황 판단 능력이고. 그게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건강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허약 체질은 체질부터 바꾸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약 체질이 건강이 제일이야 하면서 지리산 등정에 오르다가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이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놓쳐버려요. 그리고 달콤한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이죠. 현혹 되시지 마세요. 188페이지 동기화의 알고리즘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중간에 1, 2, 3번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제가 드린 핵심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1번 3단계 행동을 모두 수행하거라. 이 3단계 행동 이거 1번, 2번, 3번 이거예요. 앞에 다 다룬 내용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든 전부 한꺼번에 하든 상관없다. 2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너희가 이뤄낸 것을 재빨리 잡아내거라. 이게 이제 사연표식이에요. 세 번째, 잡아내자마자 따옴머리를 활성화시켜서 사연표시기를 사용하여 일의 진척을 확인하거라. 사연표시기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패배를 맛볼 수도 있다. 어떻게 패배가 없을 수 있겠냐. 하지만 너희가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189페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법칙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유용함 말이다. 그죠? 이 유용함 찾기가 여기 나오죠? 실패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유용함 찾기. 그 다음 밑에 반대로 운이 좋아 어떻게든 성공한다면 그 상태에 대해 한껏 애정을 가지고 마음껏 즐겨라. 단 따옴머리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사연표시기. 잘 됐을 땐 사연표시기. 그 다음 볼틱체 자신의 상태를 아주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며 통제하거라. 이게 이제 2번과 주로 관련된 내용이에요. 2번. 왜 이제 걸을 때 여러분 물동이를 입고 걷는 거하고 그냥 맨손으로 걷는 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마음가짐이. 이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란 얘기는 마치 그 머리에 물동이를 얹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를 들고 가면은 취급주의 써 있는 거 예를 들면 귀한 상품 들고 갈 때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봉투 들고 갈 때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당첨되는데 막 현금으로 봉투 안에 현금이 있어. 똑같은 봉투인데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을 때랑 수십억 원이 담겨 있을 때랑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마음가짐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너희 눈에는 모든 일이 허투루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은 시나리오가 너희의 현실에서 낡은 것들을 버리고 한층 가벼워진 공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연은 없다. 다 뜻대로 계획대로 목표를 향해 이루어져 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내부 의도의 흐름, 내 방식, 내 계획, 내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흐름이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걸 할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고 메시지를 빨리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나한테 온 것인지. 계속 읽을게요. 아마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무섭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저 너희가 계획했던 방식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희가 나갈 길이 장미가 활짝 핀 꽃길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약속한 적이 없지 않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목표 심상화하고 했을 때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꽃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계획과 다르지만 사실은 가장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내 입장만 관철하고 고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외부 의도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꽉 쥔 손에 힘을 풀어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멈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보고 바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운머리 기법에 대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몇 강 안 남았어요. 타프티도. 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타프티 강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시고 책도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지고요. 개념이 손에 들어오고 그러면 실천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도 점점 쉬워질 겁니다. 훨씬 간단하고 강력해요. 트랜스핑 1.0 버전보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